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어제 국제 뉴스에서는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과 유력 인사들에게 배송된 폭발물이 담긴 택배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느다란 파이프 형태의 물건들이었는데 다행히 실제 폭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천만 다행이죠. 그런데 어제 필리핀 다구판에서도 이 폭발물로 인한 소동이 있었는데요. 루손 대학교 내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과 군 폭탄 처리반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다행히도 특별한 이상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누군가 장난 전화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런 걸로 장난을 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한 주간의 생활을 잘 마무리해 가야 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필리핀의 제3통신사 사업자 선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필리핀은 대형 통신사 두 곳에서 필리핀 전체의 통신, 인터넷, 이동통신 등의 사업을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죠. PLDT와 글로브가 그곳들인데요. 올 초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두 기업의 통신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3의 통신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사업권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통신 시장의 경쟁을 높이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기업 간 경쟁이 커지면 그만큼의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게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 대통령의 제3통신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계획은 필리피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일전에도 이 뉴스는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통신사업자 선정에 여러 나라의 통신회사들이 출사표를 던졌었죠. 초기에는 중국계 기업들에게 이 사업권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영토 분쟁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인지 우리나라 통신업체들을 비롯한 몇몇 대형 통신사들이 이 입찰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11월 중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상황에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주 두테르테 대통령이 새로운 통신회사에 전국 사업권을 승인을 한 건데요. 이 회사는 빌라 전 상원의원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회사로 그룹 내 한 벤처회사로 설립이 돼서 지난 4월 통신시장에 새롭게 뛰어든다고 밝혔던 회사입니다. 이름이 스트림텍 시스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이 스트림텍이 제3통신사업자 선정에 관심이 크다고 밝히면서 이 입찰 경쟁에 참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 제3통신사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입찰 조건이 통신사업 경력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을 갖춘 회사를 파트너로 찾게 될 경우 스트림텍이 이번 입찰 경쟁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통신사업자 선정은 사실 굉장한 이권이 얽혀있는 사업 분야죠. 국가 전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필리핀의 제3통신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더 후속 보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서요. 이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메트로 마닐라의 노동자 단체에서 일일 급여를 344페소씩 올려달라고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현재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최저 1급여가 512페소인데요. 여기에 이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344페소의 인상이 더해지면 하루 최저급여는 856페소가 된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임금 인상 주장에 반대하는 고용주 단체의 임금 인상안에 대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필리핀 고용주 연합 이콥에서는 하루 20페소씩의 인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20페소라는 수치는 사실 필리핀 노동부 장관 실베스터 벨로 장관이 제시한 금액이죠.
고용주 단체에서는 이 정부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고용주들의 입장을 살펴보면요. 일단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던 물가 인상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한 건데요. 물가 인상이 임금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물가 인상과 임금을 연동시키게 된다면 추후에 물가가 내릴 경우 임금도 함께 내릴 것인가 하는 질문에 이 고용주들의 주장이 담겨 있는 건데요. 임금을 올려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물가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고용주연합 이코옵의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인상안은 메트로 마닐라 내 200만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전체 4,300만 노동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최저 하루 급여 20페소 인상안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뉴스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 말 올 2분기 물가 인상률이 발표되면서 노동단체에서 주장하던 임금 인상액이 320페소 정도 됐었죠. 그런데 3분기 인플레이션이 그 전분기의 수치를 넘어설 정도가 되자 이 인상액 요구치를 더 높인 건데요.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344페소 인상 요구와 고용주들의 20페소 인상안은 그 전해지는 수치만큼이나 생각의 차이에도 큰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사실 우리 교민들에게도 무척 중요한 내용이죠. 논란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논란에 대해서 필리핀 정부가 오늘 그 조정안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내용이 전해지는 대로 다시 정리를 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뉴스들이 길어졌네요. 내용이 길어지면 좀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뉴스는 좀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10월 26일 보라카이가 6개월간의 폐쇄를 끝내고 재개장을 하는 날이죠. 뉴스에서도 보라카이의 재개장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필리핀 관광부 소식 볼까요?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보라카이에서의 일하는 일선 근무자들, 그러니까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매표소 직원, 투어 가이드, 그리고 비치의 마사지나 매니큐어, 페디큐어 하는 사람들까지 보라카이 내 다양한 직종의 근무자들에게 운영 규칙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명 넘는 보라카이 내 직원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에 비해서 규정이 좀 많아져서 아무래도 이 규정들을 숙지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경찰에서도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경찰은 최대 4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보라카이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오늘 섬 개장식에 참여할 VIP들의 경호를 위한 조치지만 이후에도 이 정도 규모의 경찰들이 섬 내에 상주를 하면서 치안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대테러 방지 요원들도 함께 상주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보라카이가 섬을 폐쇄하기 전에도 사실 그렇게까지 치안에 문제가 있다거나 테러의 위협이 있었던 곳은 아니었죠. 경찰이 치안 유지에 대해서 더 많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재개장을 앞두고 이렇게 경찰과 테러 진압부서가 앞다퉈서 섬에 자리를 잡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라카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라카이는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재개장을 합니다만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아직 공사 마무리가 덜 된 곳들이 있어서요.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경 관리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 때문에 섬 내 편의시설들,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에도 업체별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아직 인증이 안 된 업체들은 인증을 받을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들도 미리 참고를 하셔서
보라카이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게 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입니다만 정말 시간이 참 빠르죠? 다가오는 주말에는 태풍 소식도 있어서요. 지역에 따라서 이에 대비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